제가 옛날에 표절을 했는데요. 이번에 무대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라고만 하면 응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마약을 해서 나락을 가는 가수인데요. 이번에 다시 노래를 해보려고요. 라고 하면 응원이 될까요? 캐릭터로 밀고 나가는 영화를 만들 거였으면 캐릭터에게 정을 붙일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와일드싱의 등장인물들에게는 이상하게 몰입이 잘 안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 애호가 이호환이고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와일드싱입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져가려고 했는지. 두 번째, 그 구성 안에서 캐릭터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 번째, 그렇게 구성된 이야기와 캐릭터들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왜 그 설득력이 떨어졌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루는 만큼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영화 아직 안 보셨으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영화 보고 오시면 리뷰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실패를 겪은 가수가 현재가 되어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아주 간단하죠, 내용이. 근데 주인공이 음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음악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 영화라기보다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감성이 많이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영화의 오프닝에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몰락을 했는지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압축해서 보여줬습니다. 거의 모든 이야기가 길 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살짝은 좀 뻔해진 감이 좀 있습니다. 길 위에서 겪을 수 있는 재밌는 상황이라는 게 몇 안 되잖아요. 뭐 차 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차와 추격전을 벌인다든지, 뭐 사고가 났으면 경찰이 출동을 할 거고, 그러면 경찰이 등장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또 나오겠죠. 그런 길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상상 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뻔해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주는 긴장감보다 캐릭터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재미나 긴장의 정도가 오락가락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로드무비로 구성을 했다는 건 주인공들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주인공들을 목표까지 응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어야 됐는데 영화가 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룹하고 최성곤이라는 가수가 영화의 주인공들인데 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을 딱히 응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가상의 인물이고 유대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영화가 초반부에 과거 파트가 지나고 그런 응원의 동기를 보여주거나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은 안일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황현우가 다시 재기하려는 이유가 인지도를 높여서 돈을 버는 거?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도 인지도라는 이유로 하차를 당하죠. 근데 거기에서 대사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황현우는 6개월 전까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인지도가 없다는 사람이 20년 동안 라디오도 하고 예능도 하고 방송가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황현우에게 부족한 게 인지도였으면 그것 때문에 겪는 일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그냥 황현우는 평범하게 방송가에서 전전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딱 그 정도밖에 안 느껴졌어요. 그 다음은 변도미. 황현우가 다시 찾아가서 그룹 활동하자고 했을 때 바로 거절했고 그 이유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 돈도 많이 있고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자기 옛날 영상을 보면서 과거에 취해가지고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그룹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렇게 마음이 변한 게 납득은 좀 안 되더라고요. 낮에 분명히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졌다? 이 정도로는 쉽게 납득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변도미가 그룹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사모님으로 지내고는 있지만
꾸준히 과거를 추억하고 있었다. 아니면 그때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장면들이 조금 들어가 있었으면 보는 입장에서 아, 쟤도 약간의 마음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영화가 그런 부분을 아예 생략해버려서 그 심경의 변화가 조금은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구상구인데 얘는 그나마 조금 캐릭터가 구체적입니다. 래퍼로 성공하고 싶어서 꾸준히 자기 앨범을 여러 장 냈었고 그 앨범이 다 실패해서 빚더미에 쌓여 있었고 그래도 여전히 그 음악에 대한 꿈은 꾸고 있었다. 그래서 그룹에 복귀할 명분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 근데 구상구가 앨범이 왜 실패했는지 정도는 보여줬어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이 아, 얘는 그냥 랩을 못해요 라는 식의 대사로 처리를 해버려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랩을 못해서 계란을 맞는다든지 뭐 쇼미더머니 같은데 오디션에 나가서 랩을 하는데 랩을 너무 못하시네요 하면서 탈락을 시키는 장면이 들어간다든지 그랬으면 아, 얘는 랩도 못하면서 앨범을 3개나 냈구나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셋이 왜 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보니까 이들이 뭉치는 데 대한 감흥이 좀 없습니다. 뭐 그냥 뭉치나 보다 하는 정도의 생각? 개인을 응원할 명분이 없는데 셋이 뭉치는 거에도 희열이 없으니까 그룹을 응원할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심지어 최성곤 이 사람은 뭐 마약에 공연 음란 이런 걸로 가요계에서 퇴출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별 말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무대에 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귀하는데 왜 응원을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물론 이 주인공들이 지금의 직업을 갖고 지금의 생활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때 직업하고 현재의 지금 생활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현우는 춤을 추던 사람이었는데 아예 몸을 못 쓰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됐고 성격이 엄청 거칠고 쾌활하고 뭐 발랄하고 이랬던 도미는 부잣집 며느리가 돼서 굉장히 얌전한 생활을 하고 있고 구상구는 래퍼로 가사를 뱉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보험 판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최성고는 하얀 피부의 미소년이었다가 지금은 장발에 수염도 기르는 사냥꾼이 돼버렸죠. 그래서 영화가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있던 주인공들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던 생활에 지쳐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성곤의 경우가 조금 다른데 최성곤은 애초에 과거의 모습이 자기 모습하고 안 맞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대에 서서 옛날 노래를 할 때 막 토를 했던 이유가 지금이 자기 본 모습인데 과거에 했던 자기랑 안 맞는 걸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역겨웠던 거죠. 그러니까 토가 막 나왔던 거고. 물론 그런 상황이 이해는 가는데 뭐 그렇게 웃기진 않고 그냥 아휴 하고 한숨이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캐릭터의 변화가 있었으면 영화가 그걸 잠깐이라도 설명해 줬어야 됐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약간 통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상황은 이렇게 된 거니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캐릭터 설정도 그랬고 이야기 전체 구성이 그랬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중간중간의 것들이 전부 그랬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자꾸 몰입은 안 되고 아,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죠. 영화 마지막쯤에 가면은 황현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실패를 얼마나 했던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지극히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아니죠. 잘못을 했죠. 표절도 잘못이고 마약의 공연 음란도 당연히 잘못입니다. 근데 영화는 그런 거는 뒤로 묻어놓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응원해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황현우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거엔 다들 그랬으니까 정도로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이 등장인물들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도는 넣어줄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트라이앵글의 표절건은 대표 주도로 저질렀었다는 해명이 영화상에서 이루어졌었다든지 뭐 그런 장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표절로 사과도 했고 저작권이 다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장면 한 번 있었으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 같습니다. 최성군의 경우가 사안이 더 심각한데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서 연예계에서 퇴출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았는지 뭐 반성은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객이 알아야 뭔가 마음이 측은해지고 그 사람을 응원할 수 있게 됐는데 영화가 그 지점에서 조금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물론 수염이 덥수룩해지고 머리가 장발이 되는 동안 숨어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이 속으로 아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 나는 억울한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건 숨어 지냈어도 반성한 태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영화가 조금은 직접적으로라도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도 아니고 오프닝 끝나고 나서 현재로 돌아오는 파트 거기서 짧게만 언급했어도 영화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딱 한 번 웃었는데요. 사무실에서 변도미가 립싱크 할 때 황현우가 그거 안 들키려고 마이크 냅다 때려 부수는 장면 그건 좀 재밌었는데 그거 말고는 진짜 한 번도 안 웃었습니다. 이게 웃음 코드가 달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최성군이 노래 부르는 게 왜 웃긴지 잘 모르겠었고 뭐 휴게소에서 외국인인 척하는 거, 뭐 따라가서 일부러 차 사고 내는 거, 뭐 마지막에 무대에서 연신 토를 하는 거, 뭐 그런 상황들이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장면을 이어 붙여놨을 텐데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장면들 붙여놓은 거에 개연성도 망가지고 코미디도 덩달아 망가지고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별점은 2개고요. 영화를 보시면서 가장 재밌었던 장면 어디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